안녕하세요, 박코드입니다. 오늘 좀 쓴소리를 하고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올린 스토어 분석 영상에 등장한 어떤 샵을 누군가가 그대로 베껴서 사용했습니다. 제가 우연히 다른 제품들 보다가 똑같은 이미지가 있어서 같은 스토어인 줄 알았는데 그 샵 네임이 다른 걸 보고 아, 이게 다른 스토어구나 깨달았습니다. 이미지도 그대로 갖다 쓰고 제품 타이틀이랑 디스크립션도 그대로 갖다 썼던데 참고하는 거는 좋지만 너무 그렇게 베껴 쓰는 거는 좀 도의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 거를 좀 보고 할 때는 어느 정도 자기 수정을 좀 거쳐서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참 민망하고 죄송스러웠습니다. 저도 저희 직원들한테 일을 시킬 때 너무 그대로 다 베끼지 마라. 네가 한번 수정을 하고 검토를 해서 이미지 작업을 하고 상품 등록을 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서로 무조건 좋을 순 없지만 또 어쩔 수 없이 경쟁이 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선은 좀 지켜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올리려고 했던 영상을 다 취소를 하고 지금 새로 아예 영상을 촬영하게 됐는데 앞으로 채널 운영 방향도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공유를 하다 보니까 이런 피해가 생기는 것 같아서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쇼피 운영에 관한 내용은 PDF 파일로 만들어서 유료로 배포를 하겠습니다. 뭐 답은 1,000원, 2,000원, 5,000원, 만 원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만 찾아 들어가서 클릭을 하고 결제를 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올린 그 마진 계산표 같은 경우도 비밀번호가 잘못된 것 같다. 파일 보내달라. 메일로 보내달라. 원본 보내달라. 비밀번호 뭔지 모르겠다. 그리고 그 영상 하단에 블로그 주소가 있음에도 댓글로 계속 메일 보내주세요. 메일 보내주세요. 메일 보내주세요. 시시 코너 지나가듯이 지나치는 분들까지 신경을 안 쓰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괜히 제대로 하시려는 분들도 피해를 보는 경우가 생기는 것 같아서 네, 조금 가려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서야 본론을 얘기하게 됐는데 오늘은 뭐 갑자기 쇼피 컨텐츠를 등록하는 거를 중단하기로 하면서 네, 뭐 영원히 중단 아니고 뭐 오늘 다음 영상까지는 올리지 않을 생각입니다. 이제서야 오늘의 메인 주제를 얘기하게 됐는데 내가 번 돈을 어떻게 불릴까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대부분 다 부업을 해서 목표가 있으실 건데 뭐 한 달에 솔직히 직장인분들 100만 원 더 벌어서 그거 쓰신다고 생활이 크게 달라지는 거 아니잖아요. 한번 뭐 외식 한번 더 하시는 수준에서 만족하시고 그 돈을 모아서 분명히 목적이 있으실 거예요. 더 큰 집으로 이사 간다거나 뭐 어떤 걸 하거나 노후 자금을 마련하겠다. 근데 그냥 저축만 하고 이 돈을 계속 어떻게 할까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어느 정도 부업을 하신 분들은 제가 한 달에 100에서 한 300씩 버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1년, 2년이 지나고 뭐 3, 4년이 되면 사업에 어느 정도 투자하다가 아, 더 이상은 나는 사업에 더 이상 투자하기 싫어. 계속 이 정도만 유지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예 전업으로 전환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대부분들은 부업 또는 전업을 준비하시는 초보분들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적인 감각이 있으시거나 이런 것들을 주변에서 좀 배울 만한 사람이 있어서 보신 분들은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는 일입니다. 자산을 늘리기 위해서 나도 일을 하고 돈도 돈이 벌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버리지도 잘 활용하시고 매년 물가 상승을 상회하는 수익률을 내 자산의 증가가 있어야 돈을 버는 거지 물가 상승률 이하로 내 수익이 나면 그거는 마이너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가 상승률이 2%인데 은행에 적금을 1.3%, 1.4% 받았다.
그럼 0.6% 마이너스가 된 겁니다. 내 자산이. 네. 그렇기 때문에 은행에 저금하는 건 굉장히 안 좋은 일이죠. 그래서 저축만으로 자산을 만들 수 없는 시대가 아주 오래전부터 된 것 같아서 이제 다들 투자를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주식도 많이 하시고 부동산도 많이 하시는데 아직도 뭐 제 나이 또래 30대, 20대 후반, 30대 후반까지 부동산에 관심이 없던 분들은 부동산 투자라고 하면은 막 무조건 몇 억이 들어가는 것처럼 생각을 하십니다. 물론 서울이랑 지방이랑은 금액 수준이 많이 다르지만 서울도 1억 근처로 투자할 수 있는 1억 미만으로 투자할 수 있는 투자처가 있죠. 부동산도 뭐 최근에는 빌라가 급등하고 있고 네. 그래서 오늘은 소액으로 쇼피로 1년 부업해서 아파트 마련하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부동산을 좋아하는데 그 이유는 땅은 늘어날 수가 없고 사람은 집에 무조건 살아야 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여유가 생기고 돈을 벌면 더 큰 집, 좋은 집, 위치가 좋은 곳으로 이사 가고 싶어 하는 욕구가 있고 그리고 주식보다는 손바뀜이 좀 느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물 거래이기 때문에 주식처럼 상장 폐지가 되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떨어질 때는 가격 방어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부동산을 선호하는데 제 주변 친구들한테 이렇게 부동산 얘기를 하면은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야, 일본처럼 개떡락하는 거 아이가?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일본은 지금 신주쿠나 이런 데는 평당 가격이 5억이 넘거든요. 물론 외곽의 일부 지역은 빈집도 많고 상황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잘 골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친구가 또 물어봅니다. 야, 결혼도 안 하고 아기도 안 나와서 인구수가 계속 줄어드는데 부동산 망하는 거 아이가? 네. 근데 일본도 인구수가 줄었는데 부동산은 올랐고 땅 넓고 인구 작은 캐나다 토론토가 부동산이 세계적으로 오름 추세가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합니다. 그렇게 땅이 넓고 사람은 적은데 10억까지 올랐다는 게 좀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부동산은 인구 수랑도 관계가 없는 것 같고 몽골도 부동산 굉장히 비싸죠. 저는 그래서 부동산 시세는 유동성과 공급과 수요의 영향이 제일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올해 경험한 바로는 유동성의 영향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인플레이션은 계속 발생하는데 그에 따른 화폐 가치가 낮아져서 상대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유동성이 굉장히 높아졌죠. 시장에 돈이 많이 풀렸기 때문에. 그리고 공급도 적으니까 부동산 값이 엄청 많이 뛰었죠. 물론 정부에서 이런저런 규제를 하면은 어느 정도 통제가 가능하지만 결국에는 시장은 통제할 수 없고 자유 경제에 따라서 움직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올 초에 사업에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부동산에 1억 투자해서 1억 버는 것보다 내가 내 사업에 투자해서 1억 더 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올 초에 부동산을 하지 않고 다 사업에 투자를 했는데 갑작스런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4월, 5월, 6월부터 계속 안 좋아서 지금 거의 뭐 연말인데도 최악인 것 같습니다.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힘든 상황인 것 같고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힘든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불안했어요. 내 자산을 조금 분배를 해야 되겠다. 내가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조금이라도 뭐라도 하나 남겨놔야겠다. 그래서 올해 번 돈과 모아놨던 돈을 조금 합쳐서 아파트 2채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채를 더 구입하기 위해서 매도를 기다리고 있고요. 총 투자금은 6천만 원이 들었고 한 채를 더 사게 되면 총 투자 금액은 8천만 원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재개발 단지나 재건축 단지는 아니고 입지 좋은 오래된 아파트, 옛날 아파트입니다. 20년 넘은 애들. 네. 같은 지역에 비슷한 입지의 신축 아파트가 가격이 오르면 오래된 비슷한 입지의 구축 아파트도 가격이 오르기 마련입니다. 이거를 키맞춤이라고 얘기하죠. 대개 구축이 신축보다 입지가 좋습니다. 옛날에 땅이 다 비었을 때 좋은 자리에 집을 지었기 때문에 입지가 좋고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이 입지가 좋은 경우가 많죠.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입지는 뭐 상권도 중요하지만 저는 초등학교, 네,
그리고 지하철역. 제일 중요한 거는 직장과의 거리인데 지방에서는 이게 크게 해당 사항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서울에서는 직장과의 거리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교통. 네. 이런 것들을 제 나름대로 이렇게, 마진 차트에 넣듯이 다 때려 넣습니다. 몇 점, 몇 점, 몇 점, 너 얼마, 넌 얼마, 넌 얼마. 그 저희 쇼피 가격 분석하듯이 투자금, 원가, 수수료 뭐 이래서 수익 예상 얼마, 얼마, 얼마. 그 중에 제일 좋은 것들만 고르는 거죠. 이 영상을 보시는 대부분 사장님들은 부업이나 이제 막 시작하는 초보분들이시기 때문에 1년에 쇼피나 아마존 부업을 해서 한 2천만 원 정도 수익이 나면 아파트 한 채 정도 사는 거 괜찮지 않나요? 한 달에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수익이 나서 1년에 한 2천만 원 정도의 목돈이 생겼다면 이렇게 아파트 투자를 해서 쭉 갖고 계시는 것도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이거 당장 팔아서 내가 벤츠를 사거나 그런 건 하지 못하지만 나중에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이걸 처분해서 급한 불을 끈다거나 그렇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안전자산 같은 개념이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나의 노후를 위해서 어떤 상황에 대비해서 자산을 이렇게 분배를 해 놓는다. 이 정도만 생각을 해주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저 투기꾼 저 새끼 때문에 이래 됐네. 투기꾼이 저 있었네. 바로 인마였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이거 2, 3천만 원 가지고 갭 투자해서 집 한 채 샀다고 투기꾼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투기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파는 분도 자기가 오랫동안 갖고 있었기 때문에 판다고 해서 그냥 제가 사는 거고 전혀 투기라고 생각되진 않고요. 네. 이렇게 한다고 해서 시장에 영향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네요. 물론 내 능력을 넘어선 그런 과도한 투자는 그게 투기고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죠. 하지만 뭐 어느 정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는 거는 굉장히 올바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뭐 세상을 아름답게 하고 이런 목표가 아니라 그냥 돈을 벌기 위해서 뭐 쇼피도 하는 거고 이런저런 일들을 하는 거니까 너무 나쁘게는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쇼피뿐만 아니라 돈 되는 이야기들을 계속 해볼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수를 찾아서라는 컨텐츠를 만들어 가지고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정말 제가 아는 분들 제가 보면은 이 사람 진짜 백이다 이런 사람들만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고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은 부업 정도의 수준에서 이 사람은 진짜 잘하는구나 이런 분들을 좀 섭외를 해서 인터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초보분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 내용이 많을 것 같고요. 앞으로 조금 다른 컨텐츠로 더욱 유익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준비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 스토어 베끼실 땐 최소한 조금의 수정이라도 하는 게 상도덕입니다. 꼭 명심해 주세요. 감사합니다.